오늘 유엔 본부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의 수석 국장이 세계 193개국 대표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국을 향해 이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의 기준을 만드는 국가입니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회의장을 술렁이게 했고 전 세계 외신들이 즉각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유엔이 왜 이런 표현을 쓴 걸까요? 이 이유를 알아보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 참여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유엔은 최근 발표한 112쪽 분량의 국가 역량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시아 평균이 아닌 독립된 선진국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정부, 교육혁신, 디지털 행정, 산업 전환 속도에서 아시아의 어떠한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준을 만드는 국가다. 특히 유엔이 강조한 분야는 디지털 정부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193개국 중 무려 178개국이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사실이 보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였습니다. UNDP 수석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를 넘은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은 새로운 선진국 모델입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BBC는 한국은 더 이상 지역 단위로 정의할 수 없는 국가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만든 기준을 세계가 따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엔의 공식 발언을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질적으로 변화한 신호라고 말합니다. 과거 한국은 아시아 4마리 용 중 하나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을 아시아의 일부가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선진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엔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이 변화를 공식화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니다. 이는 지리적 의미가 아니라 국가 역량의 차원에서 한국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는 의미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엔은 한국을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지금 전 세계 193개국의 강렬한 메시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엔이 한국을 더 이상 아시아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힌 데에는 명확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10년 넘게 축적된 수치가 증명하고 있었죠.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전자정부 역량이었습니다. 유엔 전자정부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 1위를 3차례 차지했고 최근까지도 항상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 온라인 서비스, 데이터 개방성 등 핵심 항목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모두 참조하는 공식 평가입니다. UNDP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은 국가 운영의 새로운 표준이다. 이는 지역 비교가 아닌 세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개발협력 모델이 세계적 모범이 된 점입니다. 유엔과 OECD 개발센터는 한국의 ODA 모델을 K개발 모델로 명명해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이며 동시에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여국이 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점은 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직접 전환한 역사상 첫 국가로 승인한 공식 기록에서도 드러납니다. 세계은행은 공식 성명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목표로 삼아야 할 가장 실질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고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한국의 교육보건 디지털 시스템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이 가진 경제기술안보 역량이 아시아 내부 평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IMF는 2024년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을 G20 핵심국, 세계 10대 교역국, 선진 제조국 그룹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모빌리티,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과 경쟁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오르내리며 국제 공급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NESCAP는 올해 발표한 아시아 경제 분석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아시아 평균과 비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정치적 안정성과 투명성의 대표 사례로 본다는 점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 TI 평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 OECD 법치보고서 등에서 한국은 모두 선진국 그룹에 포함됩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 유엔이 가장 강조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신뢰 가능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UNDP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국제협력을 대가 없이 수행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한국의 외교 모델은 강압도, 종속도, 조건부 지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게 신뢰받는다. 이 문구는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는 지정학적 압박, 경제적 약속, 정치적 조건 등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건 없는 협력으로 상대국의 신뢰를 얻었고 그 결과 1현개국 이상이 한국의 모델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유엔이 말한 한국은 아시아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리적 분류가 아니라 국가 역량과 신뢰의 위치가 이미 세계적 기준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하나의 지역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립된 선진국 모델, 그리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한국을 아시아의 평균이 아닌 세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국가라고 밝힌 이유는 단순한 극찬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사실상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 1위입니다. 한국은 이 지표에서 세계 193개국 중 3차례 1위를 기록했고 최근까지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개방성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분류됩니다. UNDP는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은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모델이다. 두 번째 사례는 한국의 K개발협력 모델입니다. OECD 개발센터와 UNCTAD는 한국을 세계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직접 전환한 국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발전 모델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145개국 이상이 정책 설계 과정에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은행과 ADB의 문서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K방역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의 초기 대응 모델을 가장 투명하고 모범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핀란드,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은 한국의 검사 추적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WHO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다른 국가들이 참고해야 할 국제 표준이다. 네 번째 사례는 한국 교육 시스템입니다. OECD는 매년 발표하는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PISA에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학업 성과가 높은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학과학 분야에서는 10년 넘게 상위권을 유지하며 동아시아 교육 모델의 대표가 아닌 글로벌 교육 수준의 척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통신기술, 오지육지 준비도입니다.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통신 인프라 국가 중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 오지 상용화, 전국 단위 초고속망 구축, 미래형 육지 전략 등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국제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에너지 원전 기술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전 공급국임을 증명했습니다. IAEA는 한국의 원전 안전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서 가장 안정적인 체계 중 하나로 공식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례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미국 상무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세계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세계 1위이며 이는 국제산업보고서에서 매년 확인되는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이 7가지 사례는 모두 실제입니다. 국제기구들이 분석하고 각국 정부가 인정하고 세계가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세계적 기준을 만든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UNDP 수석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분야에서든 평균값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국가다. 한국은 기준을 만드는 나라다. 오늘 우리가 본 사례는 단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기술, 교육, 방역, 외교, 산업, 공공행정에서 이미 수많은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라고 국제사회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매우 분명하고 여러 지표와 발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UN, OECD, 세계은행, 그리고 각국 정부는 한국을 더 이상 지역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UN 회의에서 나타난 발언들의 톤 변화입니다. 과거 한국은 아시아 발전의 성공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의 기록에서는 아시아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글로벌 리더, 국제 협력 모델, 선진 거버넌스 대표국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UN 정책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회의 후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역을 넘어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의례적인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는 데이터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국제 협력 요청의 양과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은 지원을 받는 국가였지만 지금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즉 공여국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요청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닙니다. 교육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정부 설계, 산업 전환 모델, AI 윤리 체계, 공공 데이터 시스템 등 국가 운영 전반을 설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UNDP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정책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가 한국을 국가혁신 파트너로 선택한다. 세 번째 변화는 세계 언론의 시각입니다. BBC는 한국은 지역 분류가 의미 없는 나라라고 표현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세계가 참고하는 운영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을 새로운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그룹. 한국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놓인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 기준을 갖춘 소수 국가그룹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한국을 향한 국제기구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에게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평가, 검증, 자문, 제도 설계 등 훨씬 높은 단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WHO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단순히 참고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 구축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OECD는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선진적 사례로 규정하며 회원국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국제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세계 각국의 평가 태도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하나의 목표로 봅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다. 한국의 모델을 따라가고 싶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변화입니다. 과거 목표는 미국, 유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발도상국이 그리는 미래 지도에는 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단기간에 성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장을 넘어 전환을 이뤄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다른 국가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 성공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한국은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강한 나라다. 그 힘이 국제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기술 강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영 모델, 신뢰, 정책, 디지털 혁신, 외교적 일관성. 이 모든 요소를 갖춘 새로운 유형의 선진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앞으로 한국이 어떤 기준을 만들고 어떤 역할을 맡으며 어떤 흐름을 주도하게 될지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영향력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 변화를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은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닙니다. 국가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하는 공식 보고서들에서 한국은 이제 전혀 다른 유형의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5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장 과정의 독특함입니다. 한국은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UNCTAD가 2021년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계은행은 이 사례를 현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발전 경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산업, 교육, 보건, 행정 전반을 스스로 구축했습니다. 이 점은 그 어떤 선진국도 갖지 못한 독보적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책의 실행력입니다. OECD와 UNDP는 한국의 정책이 계획이 아닌 실행에서 평가받는 국가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단기간에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고 실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디지털 행정, 공공데이터 개방, 국민건강보험, 교육개혁 모두 이런 실행력을 증명합니다. UNDP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정책 실행 능력이 탁월한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혁신의 속도입니다. ITU와 세계경제포럼 WEF은 한국의 기술 전환 속도를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오지 상용화, 반도체 기술 주도권, 배터리 산업 확장, AI 윤리 프레임워크 수립 등 세계가 채택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선행형 혁신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입니다.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 OECD 법치주의 보고서,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에서 한국은 선진국 그룹에 속합니다. 특히 부패 통제, 공공행정 효율성, 법 집행력 항목은 G20 국가 중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UNESCAP은 한국을 정치적 안정성과 제도 신뢰가 결합된 매우 드문 국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한국이 보여준 신뢰 기반의 외교 모델입니다. UNDP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건 없는 협력으로 신뢰를 얻은 국가다. 이것이 다른 선진국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한국은 강압적 방식 대신 파트너 국가와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선택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개의 개발도상국이 한국을 국가혁신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을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이유는 모두 공식 문서와 국제기구 자료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요소가 결합되면서 국제사회는 한국을 새로운 유형의 선진국 모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이 만든 기준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국가, 지역의 범주를 넘어 세계가 참고하는 국가. 유엔이 한국을 아시아의 범주로 묶을 수 없다고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은 국가의 구조를 만드는 능력, 정책을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얻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한국을 국제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세계는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지 기술 강국이나 산업 강국이 아니라 국가 운영과 국제 협력, 그리고 글로벌 규범을 만드는 새로운 중심국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어느 한순간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한국이 쌓아온 신뢰, 정책, 제도, 기술, 그리고 협력 방식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그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인정한 곳이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유엔은 최근 여러 보고서와 회의 기록에서 한국을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분류하지 않고 독립된 선진국 모델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문서 속 용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UNDP 보고서에는 한국 모델은 지역 분류가 의미 없는 새로운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OECD는 한국을 규범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범을 설계하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발전 과정을 전 세계 정부가 참고하는 유일한 현실적 모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힘을 따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거대한 자원이나 시장을 가진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교육, 보건, 기술, 행정, 산업, 외교 곳곳에서 국제 규범을 만드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실질적인 해답이 되는 국가입니다. UNCTAD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직접 전환한 국가라고 발표했고, 이 사건은 지금도 193개국이 참고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을 함께 도약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지원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조건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국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실제 효과가 있는 정책을 공유합니다. 이 협력 방식이 강대국 중심의 전통적인 외교와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었고, 결국 한국을 신뢰 기반 국가로 만든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경제력보다 더 큰 구조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는 178개국이 참고했고 한국형 발전 모델은 140개국 이상이 활용하고 있으며 보건교육 데이터 정책은 국제기구가 직접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의 여러 분야에서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신뢰, 정책, 기술 규범은 앞으로 국제 질서 속에서 더 큰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유엔은 한국을 글로벌 운영 기준의 핵심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OECD는 한국의 성공은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세계는 한국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다음 선택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결정, 한국이 만드는 기준, 한국이 만드는 미래, 그 흐름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온 신뢰라는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